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한 분 한 분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봄이 되어서 이제 모든 가지마다 잎을 내고 또 꽃들은 꽃을 피우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희 사는 이 동네는 요즘에 새 나뭇잎들이 피어나서 연한 색깔과 함께 짙은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나무들과 잘 어울리는 정말 들판이 그린으로 바뀌는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아무런 소리도 없이 멋지게 만드시는 우리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의 멋진 솜씨에 감사를 드립니다. 햇빛을 보고 그리하여 이 식물들이 자라지요. 햇빛을 받은 식물은 잘 자라고 건강합니다. 그러나 햇빛을 받지 못한 식물은 같은 여건 속에서라도 잘 자라지 못합니다. 햇빛이 식물의 세포에 흡수되어 에너지를 공급할 때 바로 광합성 작용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아름다운 잎들을 내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햇빛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사랑이 아닐까요? 햇빛은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밝은 날 밖에 나가면 내가 안 받으려고 해도 나에게 쏟아집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내가 싫다고 하면 나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같지요. 그래서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고 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요. 남녀가 서로 사랑하게 되면 얼굴에서 밝은 빛이 감돌고 아름다워집니다. 예뻐집니다. 그래서 사랑도 과학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우리의 몸에 작동을 하고 또 고유의 기능들을 갖게 되지요. 사랑은 힘입니다. 세포의 유전인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신비로운 힘,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죽은 것도 살아나게 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사랑이 아닐까요? 특별히 투병 생활을 하는 중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가족들에게는 사랑과 함께 날마다 주어지는 관계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며 병든 유전인자를 치유하는 놀라운 신비로운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아주 선명한 참된 치유, 사랑을 우리가 만나게 되지요. 그분은 우리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바로 위대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자주 쓰는 문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힐링의 거대한 파도에 오르라. 여기 거대한 파도가 무엇입니까? 이 거대한 파도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분의 등에 엎혀질 때 오늘 우리는 힐링을 받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손을 얹고 기도하며 진흙을 발라 눈에 바르며 중풍병자의 손을 붙들어 낼 때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12해 동안 혈루증 여인도 남을 입었듯이 오늘 우리는 거대한 파도 예수 그리스도의 등 위에 엎혀져서 우리의 짐이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아침에 살펴볼 주제는 시달림에서 다스림으로 가자. 혈압에 시달리는 사람에게 그 고혈압을 어떻게 다스릴까? 오늘 이 시간에 진심으로 환영하며 잘 오셨습니다. 오늘 투병하는 분들에게는 위로와 치유의 경험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현대의학이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자연의 요법, 천연 치료를 통하여 회복되는 분들을 많이 만나 보았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저와 함께 이 시간을 보내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어떻게 먹고 사는 것이 질병으로부터 해방되는지 그동안 알지 못해 실천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다면 오늘 그 길을 다시 여러분과 함께 가려고 합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피지요. 피, 혈액순환. 피가 온 몸을 돌면서 그 길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의 길이, 동맥, 정맥을 통하여 모세 혈관까지의 모든 길이를 재본다면 굉장히 긴데 어떤 분은 4,000km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혈관의 단면이 보이는데요. 혈액이 저렇게 혈소판과 함께 적혈구, 백혈구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벽에 보니까 저렇게 쌓여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저렇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지방이 저렇게 쌓여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혈관 벽을 깨끗하게 유지할 때 혈액순환이 잘 되겠지요. 그게 최고의 건강. 어떻게 하면은 맑은 피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렇게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이 밀어내는 이 수축하는 그 힘이 세어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혈압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아, 혈압이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저렇게 혈관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막히면서 심장에 많은 힘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는 혈압을 측정합니다. 혈압을 재면 수축기 혈압 120에 80이라면 120인 수축기 혈압이에요. 80은 바로 확장기 혈압. 확장기 혈압. 다시 말하면 혈관을 혈압을 잴 때 혈관 위에 이렇게 불어넣지요. 그러면서 혈압이 흐르지 못하게 딱 이거를 누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풀려질 때 그 눌렸던 부분이 펴지면서 피가 흐르게 돼요. 그때의 재는 높은 혈압이에요. 높은 혈압. 그래서 보통은 120에 80 나오는데 120 위로 올라가서 140, 160 이렇게 높은 혈압이 나온다는 것은 심장이 피를 밀어내는 힘이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혈압. 예. 그 다음에 이제 혈압을 재다 보면은 맨 마지막까지 이렇게 잡히게 되죠. 그래서 120에 80이라면 80 될 때까지 이렇게 맥박이 뛰면서 없어지는데, 그 밑에 혈압도 오르게, 숫자가 오르게 된다면은 그것은 정상시에 혈압이기 때문에, 그 혈압이 두 번째 120에 80 할 때 그 80이 94, 100 이렇게 된다면은 그것도 바로 혈압이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위의 숫자도 높은 것이 위험하지만은 밑에 숫자가, 확장기 혈압, 이것이 높은다고 하면 그것이 아주 위험한 걸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압이 높을 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을 관리할까라는 것을 좀 살펴보십시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혈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최적의 혈압이 있죠. 빨간 색깔. 그것은 120 이하 또는 80 이하예요. 80 이하. 근데 위에 걸 보면은 고혈압이 있죠. 고혈압은 140 이상, 90 이상. 고혈압이에요. 이 중간치는 이제 예, 조금 위험하죠. 예.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수은계가 달린 것을 이렇게 했는데, 수은 기둥이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 혈압을 쟀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정상 혈압을 어떻게 하면은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게 심장병과 혈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예를 보는데요. 이렇게 다리에 핏줄이 구불구불하게 나 있어요. 바로 혈관에서 혈전이 떨어져 나가 중요한 혈관을 막아서 저런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혈관에 혈전이 쌓여 혈액순환이 안 되고 부종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지정맥류라 합니다. 하지정맥류.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혈관을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렇게 혈관이 좀 막혀 있어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다리에 나타난 게 바로 하지정맥류, 고혈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될 때 바로 동맥이, 이거 보세요. 동맥을 이렇게 잘라봤는데 틈이 이렇게 거의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면은 동맥이 거의 막혀지게 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 공급도 안 되니 이것은 정말 너무나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 폐쇄가 된다면은 이제 막히게 되고, 이 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심장이 작동을 중지하고 심근경색이 와서 생명의 위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을 보면, 이거 잘 보세요. 10대는 이렇게 관이 이렇게 아무것도 없지요. 20대 되니까 조금 이렇게 생기고, 40대, 60대, 60대 되니까 뭐예요? 거의 40% 열리고 60%는 닫혀 있어요. 그러면서 심해지면 협심증, 심근경색, 심근질환, 이러한 증상이 나타나는 게 바로 40% 닫혔을 때. 그 전까지는 무증상이에요. 무증상. 증상이 없어요. 몰라요. 그러다가 이렇게 많이 60%가 닫혔을 때는 증상이 오게 되는 거예요. 증상이.
그래서 관상동맥이라 하면은 심장의 가장 중요한 동맥이잖아요. 그것이 막히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예. 전신에 이 피를 보내는 것을 중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죠. 예. 예. 그래서 이것을 고혈압이라고 그래요. 고혈압. 혈압이 높다. 심장이 일하기 힘들다. 예. 이번에는 고혈압의 합병증을 좀 생각을 해보겠어요. 고혈압으로 생기는 질병이 뭐냐? 뇌졸중. 뇌에 가서 막히니까 뇌졸중이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우렬성 심부전. 심장에 문제가 되죠. 예. 심근경색. 막히게 되는 거예요. 동맥경화. 예. 동맥류. 동맥류라 하면 동맥벽의 약한 부분이 혈압에 의해 풍선처럼 부어오르는 질병이다 그랬어요. 예. 이게 다 혈관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장병, 신장. 예. 콩팥이죠. 왜냐하면 혈압이 높게 되면은 신장에 있는 세포, 사고체에 고혈압으로 말미암아 핏줄이 터져요. 그래서 신장의 기능이 아주 약화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눈에 핏줄에도 영향이 있고요. 혈관이 파열이 되고 기억력 및 정신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심장병이에요. 심장병. 심장병. 예. 이 심장병은 특별히 뇌경색, 뇌세포를 경색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어떠한 원인이든지 비정상적으로 심장이 움직이게 되면 심장 안으로 들어온 피가 모두 심장 밖으로 뿜어내질 못해요. 안에 고이게 돼요. 그러면서 혈전이 만들어져요. 피떡이 생겨요. 피, 그래서 그 피떡이 심장에서 나와 전신의 혈관을 타고 돌아다니다가 뇌에 가서 갑자기 뇌혈관을 막게 되면 바로 뇌경색이라고 그래요. 뇌경색. 뇌경색. 예. 그래서 또 심장이 어려워지면 심장에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심장이 손상되는 질환이지요. 심근경색이에요. 예.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예방하고 예, 어떻게 하면 발병될 위험을 줄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죠. 조금 보면은 이게 뇌졸중의 증상인데 두 가지로 나오는데 예, 하나는 예, 이렇게 뇌경색입니다. 뇌경색. 혈관이 이게 막혀 있어요. 오른쪽에는 뇌 혈관이 뇌 뭐죠? 뇌출혈. 뇌경색과 뇌출혈이 이렇게 이게 브레인이에요. 지금 우등국처럼 생긴 브레인이 혈관이 이렇게 터져서 뇌일혈, 예, 에, 뇌출혈이 생기고 오른쪽에는 뇌경색. 예, 이것이 다 고혈압의 요인입니다. 그 혈전이 나가서 이걸 막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뇌졸중 현상이 오면은 이러한 예, 이러한 의식이 몽롱해지고 그래서 쓰러져요. 언어에 장애가 오고 기억력 장애가 오고 감정 장애가 오고 방광의 장애가 오고 시각, 눈에 장애가 오고 운동신경이 마비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뇌경색이에요. 뇌 혈관 안에 생기는 막혔잖아요. 뇌경색. 예. 그 다음에 이 당뇨병,
당뇨병에도 영향을 주는 것은 바로 고지혈증으로 말미암아 혈관이 정상적이지 못함으로 혈액 내의 지방질이 콜레스테롤이 뇌혈관에 축적되면 동맥경화증이 되는 거고 뇌혈관이 좁아져 뇌경색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다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흡연은 뇌졸중의 아주 중요한 요인이에요.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담배 속의 물질들이 머리로 가는 혈액량을 감소시켜요. 그리고 니코틴은 끊임없이 혈관을 수축시켜요. 그러면서 점점 혈관이 딱딱해지면서 계속 흠집이 남게 되어 혈관이 손상됩니다. 이게 흡연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흡연으로 말미암아 뇌혈관이 막히게 되면 뇌경색이 발병합니다. 그 다음에 술이에요, 술. 술. 이 술은 영양가가 없는 열량만 높은 영양 부족과 비만을 유발하고 피 속의 지방 성분을 증가시켜서 고혈압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 가능성을 아주 높입니다. 과한 음주는 뇌동맥을 심하게 확장시켜 혈관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혈관이 딱딱해지는 뇌동맥 경화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주는 뇌출혈이나 뇌경색에 걸릴 위험을 증가시키죠. 그 다음에 비만입니다. 비만. 비만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유발하지요. 그래서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데요. 적당한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비만에서 체중을 조절하여 우리의 몸이 어렵지 않게 하는 것. 같은 심장인데 일할 면적이 넓어지면 심장이 아무래도 힘들겠죠. 심근경색과 중풍의 위험률을 살펴보면은 이렇게 혈압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심근경색이 높아지고 중풍 위험률이 더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심부전증, 콩팥 작용이 혈압이 오르면 오를수록 여기 보니까 뭐예요? 6배 내지 22배가 위험률이 증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혈압 자체가 신장의 사구체라 하면 걸러내는 기능을 하는 현미경으로나 볼 수 있는 미세한 세포인데 그것을 파괴해요. 신장에 있는 이 사구체가 서서히 하나씩 파괴되면서 혈액을 깨끗게 하는 신장의 능력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죠? 손상되죠. 그래서 신장 투석이나 신장 이식이 없이는 죽는 것입니다. 투석을 하더라도 삶의 질이 떨어지는 삶이 잠시 연장될 뿐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혈압과 사망률을 보면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 거죠. 120이면 사망률이 42밖에 안 돼요. 120 이하면 더 좋지요. 혈압이. 그러나 120에서 139를 살펴보면은 어때요? 85%로 120대보다 2배가 증가해요. 위험률이. 그래서 120에서 139는 120보다는 바로 위 있는데도 위험률이 2배 증가해요. 2배. 그래서 혈압의 이 수치를 잘
유지하고 건강하게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그 다음에 호혈압과 사망률을 보면은 같은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의 원인을 보면 콜레스테롤이 저렇게 생긴다는 것은 음식에 의한 것이에요. 음식, 먹고 마시는 거.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으로는 스트레스예요. 예. 그래서 음식에는 콜레스테롤과 정신적인 것으로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좋은 음식을 몸이 좋아하는 심장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어떻게 하면 잘 조절할 수 있을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욕심을 줄이고 그래서 단순한 삶 속에 먹고 마시는 것도 단순히 먹고 마시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많은 때 스트레스를 잘 해소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혈압이 감소되면 심혈관 질환이 감소된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예. 여기 보면 예가 있어요. 수축기 혈압이 3이 줄어들 때 예를 들면 123이었는데 120으로 줄었다요. 3. 숫자가 3. 3이 줄을 때 혈압의 수치가 3이 줄을 때 중풍은 11%가 감소를 해요. 관상동맥 심장병은 7% 감소하고 사망률은 5% 감소해요. 그래서 혈압의 그 수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활습관 개선이 혈압을 낮춘다 그랬어요. 네 가지를 여기에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 네 가지 생활습관을 동시에 개선할 때 혈압이 낮아지는데 첫째로 체중을 감소시키자. 몸무게를 줄이자. 저염식을 하라. 짜게 먹지 말라. 소금을 멀리하라. 그 다음에 술을 줄이고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움직이는 거예요. 걷고 뛰고 조깅하고 스트레칭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0이 줄게 되고 이완기 혈압이 8이 줄었다 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이 네 가지를 했어요. 이거는 통계가 나온 자료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리지만은 꾸준히 하게 될 때 결국에는 혈압이 낮아진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 다음에 식사와 비만이 고혈압 위험률에 영향을 끼치는데요. 네.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는 남성은 1위에 1. 섬유질을 적게 섭취하는 남성은 1.57이에요. 그 다음에 비만, 뚱뚱한 남성은 4.6이에요. 4.6. 네. 굉장히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먹는 채식하는 사람보다는 4.6배가 높아요. 예, 예. 비만이 이렇게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식생활 개선으로 혈압이 크게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예, 예, 보겠습니다. 절주, 금주해야죠. 금주, 금연, 커피 안 마시기. 커피. 여러분 커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커피의 주요 성분은 카페인입니다. 이 카페인이 혈관의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해 버려요. 그러면서 혈관 수축을 유발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내지 두 잔에 들어있는
카페인은 200에서 250mg. 수축기 혈압을 3 내지 13, 14. 이완기 혈압은 4에서 13을 혈압을 높이는 것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카페인이 들어있는 커피 한 잔이 혈압을 3 올리고 이완기 혈압도 4를 올리는 아주 강력한 고혈압을 일으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완전 채식. 육류는 지방질이잖아요. 섬유질이 없어요. 그래서 혈관을 나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 나가서 뛰는 거죠. 그래서 시험 기간 3주를 통해서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시작 시 혈압이 150이었는데요. 종료 시에는 129, 3주 후 고혈압 약을 끊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150이면 혈압약을 먹어야 되겠죠. 근데 3주 후에 술 안 마시고 금연하고 커피 안 마시고 완전 채식하고 밖에 가서 뛰었더니 이렇게 많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왜 우리가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해야 될까 하는 이유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음식과 정신을 우리가 잘 이렇게 다스려서 콜레스테롤이 적은 음식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삶과 함께 다음으로는 소금 섭취를 줄이십시오. 저염식입니다. 저염식.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평균 15 내지 20g 소금을 섭취합니다. 서양 사람들보다 2배 내지 3배가 높은 양입니다. 그래서 고혈압과 뇌졸중 예방을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소금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보았어요. 음식을 조리할 때 또는 식당에서 소금을 쓰지 않습니다. 짠맛을 원하면 무염 간장이나 대용 소금을 사용을 합니다. 가공식품, 인스턴트 식품, 통조림, 냉동식품, 치즈, 햄, 베이컨, 소시지, 라면에는 라면 국물이 그렇게 소금이 많을 수가 없습니다. 삼가주시기를 바랍니다. 음식은 뜨거울수록 설탕을 많이 쓸수록 짠맛이 덜 느껴지기 때문에 특별히 음식을 조리할 때 유의를 할 것입니다. 식초의 사용량을 늘리면 간장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 이걸 좀 바꿔서 레몬이 있죠. 레몬을 사용을 하면 간장의 양을 줄일 수가 있어요.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육류는 과일이나 채소에 비해 염분의 양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금기가 많은 육류보다는 소금기가 적은 채소와 과일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콜레스테롤 섭취를 제한시킬 수가 있어요. 만약 피 속에 지방질이 너무 많은 고지혈증 환자라면 지방 섭취를 줄이시기를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달걀 노른자를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당뇨병 환자의 식사요법을 좀 생각을 해보는데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 1장 29절의 식단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정답이에요. 그래서 씨 맺는 나무와 씨 맺는 과일,
견과류, 그러니까 다시 들면 통곡식, 과일, 채소, 물, 섬유질이 많은 이러한 것들이 혈관의 벽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일례로 현미에는, 여러분 현미식을 좋아하시는데 현미 안에는 쌀겨와 눈이 있고 섬유질이 많이 있습니다. 무려 3.8 정도가 들어있어요. 또 야채와 채소와 과일 가운데는 섬유질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혈관 벽을 청소하는 청소제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운동입니다. 운동. 예. 운동을 하면 혈압을 낮추고 비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낮추어 둡니다. 활발한 운동을 통해 뇌졸중도 예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운동은 처음부터 격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걷기를 하거나 약간 조깅하거나 또 달리기, 수영, 체조, 스트레칭이죠. 이런 것들이 맞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의 경험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추운 날씨에는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이른 아침 운동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라면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저혈당 예방을 위하여 좋겠지요. 당뇨병이 있을 경우에는 운동은 가능한 한 매일 같은 시각에 실시하며 식후 30분에 시작하여 30분 내지 1시간 정도 유산소 운동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연약할 때 저혈당이 오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당뇨병 환자에게는. 그래서 운동의 숫자도 일주일에 3회 내지 4회, 당뇨병 환자에게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연과 금주 이미 살펴보았지요. 흡연과 금주, 술은 정말 정말 숨을 가쁘게 하고 심장에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금연과 금주는 필수입니다. 요즘에는 병원에 가도 금연 지역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스모킹 프리. 이유가 있습니다. 담배 연기 속에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도 병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트밀이죠. 오트밀. 귀리죠. 귀리. 식사는 고혈압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트밀 식사는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줘요. 오트밀이 수용성 섬유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혈청 안에 들어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저도 이 혜택을 누린 사람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50명의 사람들을 그들이 섭취하는 오트밀의 양에 따라 분류를 했는데요. 하루에 한 그릇에 오트밀을 먹는 사람들은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더욱 낮았어요. 그 후에 나이, 체중, 나트륨, 칼륨, 알코올의 섭취량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금 섭취는 혈압을 올립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염분과 고혈압, 짜게 먹으면 피의 양이 많아져요. 왜냐하면 물을 흡수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삼투압 작용에 의하여 수분을 유지하기 위하여 부종이 생기는 거예요. 퉁퉁 붓지요. 그렇게 되면 신장, 콩팥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소금 섭취는 혈압을 올린다는 거예요.
예. 소금을 적게 또는 전혀 섭취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고혈압이 없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과일식 등 소금 함유량이 매우 낮은 식사를 하면 때때로 정상 혈압으로 변합니다. 소금이 약간 적게 들어간 정도의 식사로 바꾸기만 해도 혈압이 조금 떨어집니다. 염분 유발성 고혈압은 인간과 실험 동물을 통해서 둘 다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염분 섭취 감소는 혈압을 감소시킵니다. 평균 혈압이 161에 101인 20명이 1년간 염분을 줄여서 심사를 해봤는데요. 1년 후에 수축기는 19, 이완기는 14가 감소를 했어요. 1년 동안에 그렇게 된 거는 놀라운 얘기예요. 20명 중 16명은 약 없이 단지 염분만 제한함으로 혈압이 잘 조절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고혈압 약을 피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분 섭취의 제한인데요. 여기 보면은 정상 혈압인 사람은 하루에 2,400mg. 혈압이 높은 사람은 조금 적게 먹어야 돼요. 2,000. 고혈압이 있는 사람은 1,000. 그래서 염분의 섭취를 줄이라. 염분이 적은 식품으로는 신선한 과일은 6이에요. 염분이. 곡물, 통곡류죠. 7. 견과류. 이 소금을 바르지 않은 거. 3. 채소는 15. 통밀은 3. 그래서 염분이 적은 식품, 우리가 먹는 것들은 우리 채식 하는 분들이 드시는 것은 아주 적습니다. 저염식으로 위험률이 낮아지는 질병에는 이 같은 질병이 있습니다. 고혈압 위험률이 줄어들고 심근경색, 심부전, 간경화, 그 다음에 심부전 합병증, 위암, 비인두암, 골다공증, 신장결석을 다 낮춥니다. 어떻게 함으로? 싱겁게 드심으로. 보통 식당에 가서 매식을 하게 되면 염분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피의 양과 혈액과의 관계, 적은 양의 피가 심장 안으로 들어갈 때 심장이 힘을 안 받죠. 그러나 많은 양의 피가 심장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심장 내벽을 더 자극을 해서 더 힘있게 수축을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심장이 힘들게 되죠. 그래서 이 혈압을 낮추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화를 내면 고혈압 걸릴 확률이 높다 낮다? 매우 높습니다. 화내면 혈압이 높아가거든요. 보통 분노하면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고혈압을 관리할까? 저염식을 하라. 짠 음식을 피하라.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금주 금연한다.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한다. 야외 운동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잘 관리한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정상 혈액과 만성 탈수. 이거 무슨 말이에요? 탈수니까 뭐예요? 물이 없다는 거예요. 피 속에는 물이 몇 퍼센트예요? 95%입니다. 물을 마셔야 돼요. 그래서 물을 잘 마실 때 피가 건강해집니다. 물 부족으로 탈수가 되면 우리의 생명인 피가 탁해져요.
그리고 끈적끈적해지니 생각을 해보세요. 그 피 안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며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잡아 먹어야 하는데 순발력이 떨어집니다. 백혈구의 순발력이 떨어져요. 어떤 모양이든지 피가 걸쭉해지면 질병이 자라는 온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는 탁해진 피를 맑게 하기 위하여 기름진 과식을 피하고 수다, 물을 많이 마시세요. 식이섬유를 늘리고 술과 담배는 절대 피하며 변비를 예방해요. 하루 한 번 반신욕이나 족욕, 아주 중요하죠. 깊은 잠을 잔다. 숙면, 걷기를 생활해야 한다. 스트레스를 해소하라. 그래서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저는 추천합니다. 기름진 과식을 피하라. 과식을 피하라래, 과식.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고지혈증 예방을 하면서 섬유질 섭취를 늘리라.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의 혈관은 맑은 피로, 혈관 내벽이 깨끗한 채로 온몸이 피로 잘 순환을 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을 이렇게 활발하게 나눠주며 그래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같은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와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데살로니가 5장 22절로 23절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영혼과 몸과 마음이 건강한 중에 여러분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행복하고 건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준비된 찬양 들으시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영혼과 몸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지금 고통이 많은 이 세상에 살면서 질병으로부터 정말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알게 하시고, 아직도 연약한 부분이 있거든 그 모든 습관들을 고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장기 하나하나 만드신 조물주의 뜻에 따라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 뜻을 따라 복종하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투병생활 중에 있는 당신의 가족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노력과 그들의 또 실천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정말 아픔에서 건짐받도록 구원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